지난 수업에 미리 가져가신 분도 계시는데요. 간략하게 제가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방법과 또 경력기술서 서술하는 거 간략하게 제가 소개해 드리고요. 한 번씩 작성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사례도 한 2가지 사례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그 중장년 네일센터에 이제 양식이에요. 오늘 매니저님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실까요? 아, 그래요? 아, 네. 제가 지난번에 인사를 드려가지고 오늘은 생략을 했는데요. 앞 페이지에 이제 제가 지난주에 중장년 취업 활동에 대한 사례들을 간략하게 앞부분에 기술을 되어 있고요. 제 소개도 서면으로 그냥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빠른 신속하게 저희가 이제 종료하는 뜻으로 네.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에 뒤에 제가 이제 표지도 한번 이제 저희 학교 사례로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경력에 대한 본인의 이제 경력에 대해서 잘 어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적극적인 태도, 좀 소극적인 것보다는 아무래도 감독관 입장에서는 좀 적극적인 사람한테 오히려 점수를 좀 많이 주죠. 그래서 저희 이제 학생들한테도 저는 면접 보러 갈 때 내가 면접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면접관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면접을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면접관 입장에서의 어떠한 컨셉에 어떠한 사람을 더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역지사지로 반대의 입장에서 준비하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역량에 대한 또 설명, 이런 것들도 그 남과 다른 나만의 차별화된 거, 이런 것들을 잘 기술을 하셔야지 됩니다. 나만의 특화된 거, 또 팀워크나 저희가 오전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또 이제 수업을 하셨는데요. 오늘 이제 매니저님들 저희가 3시간짜리 수업을 한 학기 15주를 하면 45시간이거든요. 근데 오늘까지 우리 선생님들이 케이스 스터디까지 다 합치면 40시간이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우리 매니저 선생님들이 한 학기 수업을 하신 거예요. 한 학기. 옆에 분들께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다고 한마디씩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3시간짜리 15주 한 학기 수업을 다 하신 거예요. 네, 아주 대단한 공부를 하신 겁니다. 또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또 레포트도 내셨잖아요. 그죠? 네, 좀 이따가 이제 케이스 스터디에서 사례들을 또 발표도 하실 텐데요. 이런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여러분들이 레포트까지 다 합치면 정말 완벽한 한 학기 수업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앞에서 수업도 하셨지만, 타켓을 알으셔야 돼요. 타켓, 상대. 그 사람의 상대를 알아서 어떻게 매너, 에티켓, 이런 것들도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 타켓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문화나 종교적인 이념, 가치관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그리고 명확하고 간결한 문장. 간결하게. 근데 이 간결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요. 서술형으로 처음에는 길게 나열을 해서 사실은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요점 정리도 할 수 있고 간결하고 핵심 있는 그런 것들 작성하려면 일단 서술형으로 길게 한번 히스토리를 나열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문장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에 보시면 요게 회사마다 조금씩은 다르기는 해요. 제가 이제 나눠드린 프린트물도 있는데요. 한번 간략하게 설명 들으시고 한번 작성해 보는 시간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입사 지원 동기, 그래서 본인이 지원하게 된 동기 또는 그 전 직장에서 또 이직을 하게 된 동기,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또 성장 과정 및 경력사항, 성장 과정, 본인의 성장 과정이라든지 또 경력,
직무 경험. 요즘은 그 학생들은요, 현지 문화 이해도 이런 것도 봅니다. 현지 문화 이해도. 결국은 외국인 기업이라든지 뭐 경험을 통해서 본인의 뭐 사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현지 문화 이해도 이런 면도 또 보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입사 후에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이 회사에 성장이 되도록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내가 된다면 합격이 돼서 이 회사에 취업이 된다면 해서 가정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제가 이제 우리 학교 사례를 들었어요. 여기 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케이스 스터디 내셔서 제가 이제 채점도 하는데 표지가 조금 아쉬웠어요. 사실은 제가 학생들한테 표지는 꼭 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외국인 수업을 하는데 한 67명 반이 있어요. 근데 한국 학생은 한 10%밖에 안 돼요. 근데 외국인들이 달라요. 한국 학생들은 표지를 꼭 합니다. 근데 외국인 학생은 제가 학기 초에 표지를 나눠줍니다. 아예. 사이버 캠퍼스에 아예 제가 업로드를 해줘요. 샘플을 몇 가지를. 그 중에 본인이 골라서 꼭 앞표지를 하라고 제가 언급을 합니다. 제 수업뿐이 아니라 다른 교수님 수업에서도 표지를 하라고 제가 안내를 해서 샘플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번에 케이스 스터디가 아니라 혹시 어디에 레포트를 내시든 어프로치 하실 때 표지를 꼭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표지는 우리 학교는 학교의 로고라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회사에 내가 이력서를 쓰시게 된다면 그 회사의 로고도 있고 또 앞에서 얘기한 컬러 마케팅 색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마다 철학과 가치관이 표지에 다 있어요. 기업 이념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지는 꼭 하시라고 제가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뒷페이지에 제가 뭐 장점과 단점에 대한 사례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기소개서는 좀 많이 다릅니다. 이제 홈페이지에도 보시면 그 회사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포인트도 다 정해져 있어요. 글씨.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자기소개서 업로드 하다 보면은 시간이 한 30분 정도? 그 이후는 다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써놓으시고 한글판으로 옆에 열어놓으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그렇게 시간이 있어요. 거의. 며칠 전에 어떤 매니저님도 어딘가에 어프로치 했는데 시간이 짧아가지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저장을 해야지 돼.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씩 본인의 이력서를 계속 만들어 놓으셔야지 돼요. 날짜별로. 만약에 오늘이 7월 11일이면 오늘 날짜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 어디 회사 갈 때는 내 경력이 플러스 알파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추가. 그래서 시간이 나실 때마다 추가. 그리고 또 그 회사의 가치관 좀 다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요즘 학생들은 자기소개서 학원도 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려면 자소서를 저희가 웃으면서 한 100번은 써야 된다는 표현을 해요. 그만큼 취직하기도 쉽지 않고. 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양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장점. 거기 프린트물에는 없을 텐데요. 메모를 좀 하시든지 이렇게 찍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거라서요. 네. 과장되지 않게 적절히 작성한다. 또 상대방이 중요시할 만한 것으로 작성을 한다. 그러니까 면접관이 봤을 때 나를 어떻게 해야지 나를 어필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면접관 입장에서 그런 표현입니다. 또 직무와 연관된 내용을 작성한다. 또 강점, 연결된 사례.
제가 좀 뒤에도 이제 사례를 한번 이제 잘 쓴 학생 두 사람이 있어서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지원한 회사 직무를 본인과 연결한다. 또 공감 능력이 탁월하다. 관찰력이 뛰어나다. 봉사정신이 탁월하다. 관찰력이 우수하다.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다. 복잡한 것을 알기 쉽게 간략하게 요약을 잘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요. 또 반대로 단점. 잘 안 넘어가. 네, 단점. 이것도 한 페이지 좀 찍어놔 주셔도 좋습니다. 네. 이 단점은요, 잘 쓰시면 좋아요. 여기 단점을, 사실 장점은 쓸 수 있어요. 장점은 잘 쓰거든요. 저도 써보니까 저를 어필하고 저를 피하기 위해서는 많이 쓸 수 있더라고요. 근데 단점을 쓰라고 하니까 어떻게 단점을 잘 승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장점으로 포장을 해야지 돼요. 그러면 보세요. 요 뒤에 고집이 있다. 고집이 세. 이 단점이잖아요. 근데 이 장점으로 승부근성이 있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또 지나치게 솔직하다. 어떤 사람들은 표정이 다 얼굴에 나타나죠. 그런 것처럼 지나치게 솔직한 사람을 또 진실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또 비현실적이다. 무모하다고 한다. 이게 분명 단점이죠. 그죠? 근데 도전 정신으로 강점화하는 거예요. 또 독단적이다, 공격적이다. 이런 말 들을 때 있어요. 저도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한테 어떨 때는. 그래서 주인의식이 강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는 책임의식이 강해. 또 주인의식이 강해.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또 결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단점을 지나치게 신중하다. 말 되게 긍정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죠? 또 대중 앞에 나서는 것에 자신이 없다. 이 표현도 이런 게 단점이다. 하지만 타인을 존중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승화시켜서 쓰는 겁니다. 또 성격이 급하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어때요? 식사도 빨리 하죠. 어떤 회사는 서류 합격을 하면 클라이언트가 식사도 합니다. 식사할 때 1시간 동안 예의 범절도 다 보여요. 그리고 식사하는 속도도 봅니다. 너무 지나치게 빠르거나 그러면 팀워크에 조금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하기도 하고, 또 지나치게 늦게 먹으면 또 어때요? 업무가 늦을 걸 또 염려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들은 1차 서류가 합격이 되면 요즘은 다양하게 면접을 봐요. 그 중에 하나가 또 클라이언트들이 식사를 한다고도 해요. 또 잘 잃어버린다. 잘 잊어버리죠. 저도 중요한 약속은 늘 메모를 합니다. 네. 또 내성적이다. 말수가 적다. 내성적이다. 이런 표현도 단점으로 쓸 수 있어요. 회사에서는 좀 외향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들을 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경청하여 대인관계에 좋다라는 평을 듣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단점 쓸 때가 저도 좀 곤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독치사에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장 찍어 놓으시면 자기소개서 쓰실 때 단점을 또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승화해야 됩니다. 포장을 잘해야 됩니다. 결국은 합리화를 잘 시켜야지 돼요. 그래서 단점을 잘 표현해 봅니다. 또 입사 후 포부 이런 것들을 많이 오히려 장점 단점보다 가천대도 그래요. 오히려 교육관에 어떻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사실 더 많이 봅니다. 중점을 두는 거죠. 기업에서도
입사 후에 어떻게 실적을 내느냐, 이런 게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씩 촬영해 두시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목표를 제시한다. 지원한 직무를 수행하며 어떤 커리어를 쌓아 나갈 것인지를 제시를 합니다. 또 막연하고 허황되게 비춰줄 수 있으니 나에 대한 뭐 직급이라든지 또 연봉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처음에 안 하는 게 좋다. 어차피 회사 규정이 이미 다 세팅돼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직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바와 그에 따른 계획을 분명하게 언급한다. 목표 직무에 또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참고해서 나의 사례를 거기에 잘 부합을 시키는 거죠. 또 기업과의 연관성.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과의 나를 잘 연계하는 거예요. 연계하는 거. 또 포부가 기업이 추구하는 바와 일치하도록 작성을 해야 됩니다. 기업이 원하는 목표 내지는 뭐 희망하는 이 사람을 뽑기 위해서 어떠한 베네핏을 내는지에 대한 거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또 기업의 비전과 나의 목표를 어떤 과정을 통해 내가 전문가로 거듭날 것인지에 대해서 어필을 합니다. 또 전문가로 어떻게 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인지. 그러니까 결국은 기여도, 내가 이 회사의 기여도를 어필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단계별 구성. 나의 커리어적 목표와 달성 계획을 언급을 했다면 또 서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비교적 서술형으로 많이 쓰기는 해요. 근데 이제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또 정리해서 쓰는 회사도 있습니다. 또 현실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이게.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또 성공된 기업들을 찾아서 조금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기업 측에서 나의 직무 이해도만 아니라 발전 가능성, 얼만큼 발전할 수 있고 내가 얼마만큼의 또 기여도를 도달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어필을 합니다. 그리고 입사 후에 제가 이제 이 창업 수업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단계별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마케팅을 짜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그죠? 여기서는 뭐 연차별로. 근데 그 기업이 계절을 탄다라고 했을 때는 어떨까요? 계절적으로도 어필을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리고 그 시간대도 있어요. 시간대. 예를 들면 그 기업이 새벽에 활발한 식당, 활발하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또 저녁 시간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효율적일 때 또는 비효율적일 때 이런 것들도 작성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영화관에도 저희가 뭐 조조 시간이라든지 주말 시간에는 또 요금이 다르게 부과도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또는 계절별로 또는 아침 일지, 저녁 일지 아니면 뭐 점심 일지 이런 거 시간대별로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잘 기획을 하셔서 단계별로 구성을 하시면 좋고요. 또 실제 사례들을 서술하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 사례들. 앞에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그 교수님이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컬러 마케팅을 사례로 두는 것도 좋아요. 저도 이제 마케팅 수업을 많이 할 때는 뭐 감성 마케팅, 또 요즘에 공격적인 마케팅도 하잖아요. 저걸 내가 안 사면 손해보는 것 같고, 또 공포적인 마케팅도 합니다. 막 강압적으로 이걸 꼭 해야 될 것 같은, 안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을 색깔을 사례를 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 사례를 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눠드린 게 있어요. 그 책자 안에 간지가 들어있는데요.
지난번에 혹시 가져가셔서 작성해 오신 분이 계실까요? 몇 분이 가져가시긴 하셨는데요. 그 포인트도 이제 회사마다 그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뭐 글씨체, 또 몇 프로 이런 것들도 어떤 데는 제시를 합니다. 저도 이제 레포트 낼 때는 제시를 해요. 글씨는 11포인트. 저는 이제 그렇게 제시는 해요. 줄 간격은 160%. 이게 좀 보기가 좋거든요. 뭐 200%면 또 너무 띄어진 것 같고, 또 한 130% 정도 되면 좀 너무 촘촘해. 예, 그래서 또 보기는 한 10포인트보다는 한 11포인트? 이렇게 또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레포트 낼 때는 표지 꼭 하라고 제가 샘플도 주고, 글씨도 구체적으로 제가 포인트랑 정해줍니다. 예. 이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그 회사마다 그런 양식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입사 지원서, 뭐 자기 소개서, 이제 앞에서 이제 저희가 뭐 자기 소개서를 썼다라고 하면 이제 경력 기술서. 좀 오전에도 저 제자 한 명이 중국에 이제 창업 강의를 가는데 어떤 키워드로 준비를 할까요? 이렇게 말해서 제가 트렌드를 반영한 기술 창업 이렇게 제목을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창업보다는 기술 창업이 앞으로는 오래 가고요. 또 점점 기술에 대해서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내가 이제 기술이 있거나 자격증이 있는 거는 평생 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방학 때 자격증 따라고 많이 합니다. 네. 이제 지금은 필요하지 않지만 제2회, 제3회 또 요즘은 학생들이 보통 2개, 3개 정도 또 일을 하면서도 또 자기 사업을 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그래서 경력 기술서.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이제 이직을 희망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본인의 기술, 자격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격증. 그래서 경력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경력 기술서 제가 나눠드린 거에 보시면 이전에 다녔던 회사에 대해서 경험한 업무 내용, 또 그리고 업무 성과 등을 작성을 합니다. 본인이 실제 성과를 낸 그런 업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직의 이유, 내가 왜 이 회사에 지원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타당성, 이런 것들을 더 효과적으로 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력 기술서.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통해 본인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이게 쭉 나에 대한 포트폴리오예요. 포트폴리오. 성장하면서 우리 이제 어머님들 보시면 자녀들도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애가 뭘 잘하고 뭐가 미흡한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본인이 해왔던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경력과 또 제가 처음에는 서술형으로 쭉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노트에 쭉 서술형으로 길게 써보세요. 처음엔 아주 길게 나열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오히려 요점 정리하기가 더 좋아요. 그래서 서술형으로 쓰는 데도 있고요. 저희 학교도 서술형으로 씁니다. 그 대신 글자가 정해져 있어요. 뭐 2000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뭐 1000자, 어떤 데는 500자 이렇게 비교적 서술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또 열거 형식으로 할 건지, 또 그리고 뭐 형용사, 뭐 부사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구체적이면서도 객관적으로 기술을 한다. 또 본인의 실무적인 경력을 어필합니다. 나의 이제 본인의 경력 위주, 또 실적 위주가 중요합니다. 실적. 경력 기술서는 실적이 중요해요. 본인의 이러이러해서 내가 실적을 어떻게 냈고 얼마만큼의 효과를 달성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본인이 이러한 안을 내서 어떠한 실적물이 나왔다. 이거를 실적 위주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네. 사례는 편집해 주십시오. 자, 또 경력기술서 작성하는 또 요령에서는 요 순서로 한번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쭉 해놓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나서 그 회사마다 부합되는 것들을 끼워넣기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먼저 근무했던 회사와 부서를 기입을 합니다. 두 번째, 지원하는 직종과 비슷한 기업이나 분야의 경험일수록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근무했던 회사를 기입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아르바이트 많이 합니다. 인턴, 아르바이트, 그것도 이제 다 실적, 경력으로 다 쓰니까요. 그래서 업무 및 프로젝트 기술, 진행해왔던 업무나 프로젝트에 대해서 기술을 합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였고 또 진행을 했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활용한 기술은 무엇인지 자세히 기술을 합니다. 또 기간도 기입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소요된 기간, 이런 것들도 작성을 합니다. 또 성과, 어떠한 성과를 거뒀는지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는 건 뭐 몇 프로, 뭐 금액적으로 얼마, 이런 것들도 구체화하기엔 좋습니다. 그래서 숫자로도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보면 뭐 최근에 경험했던 것들을 먼저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학력도 오히려 위에서부터 먼저 쓰시는, 뭐 수상한 것들도 위에서부터 쓰시고요. 뭐 책을 냈다, 그런 것들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근무했던 회사, 뭐 업무 및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이 성과 기록하기, 뭐 이런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그 책장에 보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분야별로 잘 보이지는 않죠. 분야별로 네 경력기술서를 IT나 뭐 이런 예시할 때 어떻게 쓰는지. 여기 이렇게 보시면 본인, 자기 PR, 잘 안 보이시는 분은 메모하셔도 돼요.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자기 PR, 자격증 및 스킬, 기술, 또 뭐 교육이나 연수,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게 이직 사유입니다. 이직 사유. 잘 안 보이시는 분은 메모하셔도 돼요. 그래서 뭐 경력사항에 있어서 회사명, 주요 사업, 부서명, 직책, 직급, 또 근무 기간, 또 주요 업무 및 업무 성과, 네, 어떠한 시스템을 했는지, 또 개발하고 통신 판매 업무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 네, 여기 보면 프로그램 개발 담당, 또 개발 환경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대로 또 업적이 있는 거, 메뉴에가 제일 최근에 있었던 걸로 쓰시면 되고요. 또 그 다음 페이지 똑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있었던 회사를 이렇게 나열하시면 됩니다. 잘 안 보이시죠? 그리고 또 마케팅, 뭐 기획, 경력, 이게 조금씩은 달라요. 요거는 이제 마케팅, 홍보, 광고 이런 마케팅 회사에서의 또 뭐 경력 기술서 똑같습니다. 위에는 자기 PR. 네. 마케팅, 기획, 예술, 또 영업, 해외 영업. 근데 영업, 뭐 해외 영업은 따로 쓰시는 게 좋아요. 해외 영업을 했다. 뭐 이렇게 조금 구분해서. 이력서 쓸 때도 외국 기업들은 영어 이력서 또 따로 쓰고요. 또 한국어 이력서 또 따로 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영업 및 해외 영업 기술서 이런 것들은 또 다릅니다. 양식이. 인터넷에 보시면 다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렇게 소개하려고 회계 경력 기술서 예시. 그래서 경력 기술에 대한 예시를 또 합니다. 자,
이것도 책자에 있나요? 네. 네.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쭉 이렇게 서술을 해서 그 다음에 간결하게 요점 정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요. 또 경력은 최근 순으로 작성합니다. 또 직무는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요. 또 오타와 맞춤법은 인터넷에서 또 봐주기도 하고요. 또 문맥이 본인이 계속 쓸 때는요, 통으로 읽어서 논문도 그래요.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바로 찾아내요. 그래서 혹시 또 컨펌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좀 같이 봐주셔도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경력기술서 조금 이제 크게 했어요. 책자에서도 요 페이지는 보일 것 같아요. 그죠? 네. 경력기술서에서 보시면 회사, 주요 사업, 회사 규모, 연매출 이런 거는 요즘에 인터넷에도 그 기업을 치면 연매출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 업무 기간, 근무 부서, 주요 업무 내용. 업무 내용을 이렇게 간결하게 쓰시고요. 또 업무 성과, 숫자, 뭐 프로테이즈 이렇게 쓰시면 더 신뢰도가 높다고 하니까요. 이런 것들도 네 조금은 신뢰도가 갈 수 있도록 쓰시는 것도 또 요령이겠죠. 자.